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니하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11년에 대한민국 국비 장학금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됐고, 그때 대구의 계명대학교에서 어학당 다녔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한국에서 메신저 사업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오제이월드라는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랑 한국이 뭐 문화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많죠. 질문이긴 한데, 이 경제적으로도 사실 지금 아제르바이잔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의 상황이 한국보다 좀 더 좋은 생활을 살다가 이제 7, 8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상황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화폐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때는 세계 최고 중에 하나였는데, 또 발달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최고 나라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기름값이 때문에 오일 프라이스 완전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나라에서 이제 문제들이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7년이 지나서 지금은 좀 아무래도 한국은 기술적이든 뭐 이 사는 생활이든 다 아제르바이잔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할 때 귀여운 나라? 딱 대한민국은 진짜 이미지 귀엽다 막 이런 이미지로 딱 올라오는데, 근데 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기술이 뭐가 최고 나라? 그래서 뭐가 좀 진짜 복잡한 개발의 나라? 뭐가 좀 복잡한 거 있으면 무조건 초점으로 하고 싶은 나라? 그런 한국이 해결할 이미지에서. 수 있다. 예. 아제르바이잔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문화적인 노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카펫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 카펫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랑 그게 아제르바이잔 문화적인 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제르바이잔은 몇백 년 전부터 카펫을 만들고 있었는데, 특히 핸드메이드로 만든 카펫이 엄청 유명해요. 옛날에 타브리즈 알타빌부터 시작을 해서 구사르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쪽 아제르바이잔까지 유명한 도시들이, 그러니까 카펫을 만든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 안에서 만든 카펫들은 특별한 점이 뭐냐면, 한 조그만 카펫에다가 300개 이상 색깔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300개 이상. 저도 사실은 이 카펫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뭐 여러 도시에 가봤는데, 참 신기한 카펫의 사인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지금 카펫이 아제르바이잔에 너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카펫의 박물관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바쿠에 있는 카펫 박물관인데, 거기 가보시면 완전 역사가 오래되는 또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카펫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의 옛날 사인들, 특히 우리의 제일 오래되는 사인 중에 하나 부타라는 사인인데,
그 사인을 가지고 있는 카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러한 카펫의 우수성이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한국의 엄돌 문화가 있잖아요. 이 한국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엄돌 문화가 생겼는데 아제르바이잔에 그런 문화가 없어서 사실 카펫 문화가 들어간 거예요. 이 카펫을 그냥 한국에서 딱 카펫이라고 할 때는 뭐 바닥에다가 이렇게 가리고 그냥 쓰는 건데 아제르바이잔은 이 벽에다가도 붙이고 여기저기 다 붙이는 거예요. 집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이 카펫을 쓰는 거예요. 또 카펫의 좋은 점은 아까 그 여러 색깔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여러 색깔이 들어가니까 애기들한테도 사실 눈에 좋은 걸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애기들이 있는 그 쪽에서는 카펫이 색깔이 여러 가지 넣으려고 하시는 만큼 많이 색깔이 들어가려고 만들고. 근데 한국과 협력을 하려면 일단 요즘은 이제 한국 날씨가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또 겨울이 엄청 짧아지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 카펫 문화를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 딱히 수입을 하기보다는 이 한국에서도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카펫을 체험을 하고 완전 즐기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한국에서 소개하고 그런 문화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카펫을 만드는 거, 조그맣게 카펫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카페트, 또 다른 말로는 양탄자. 카페트, 날실에 색실을 묶어 그 끝을 잘라 보풀이 일게 하여 모양을 나타낸 양털 따위를 표면에 보풀이인 것 같이 짠 두꺼운 직물. 여러분은 이 카페트를 들었을 때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겨울철 친구 집에 놀러가서 푹신한 카페트를 밟아본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동화 앤 만화 영화에서 하늘을 나는 양탄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과연 이 카페트는 어디서 온 걸까요? 메이드인. 많은 지역에서 이 마법의 양탄자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나 오늘은 할 이야기는 알려진 많은 전설과는 사뭇 다른데, 보통 어느 사회에서든 그 사회의 전설에는 특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전설에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도피의 방법으로 자주 등장한다. 아제르바이잔 전설에서 카페트는 탈출의 방법이자 판타지이다. 영웅이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면 이 카페트가 데려다주고, 영웅이 북잡히면 이 카페트가 그를 구하곤 한다. 다소 한한 설정 아닌가? 그러나 진짜는 이제부터다. 옛날에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왕이 납치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을 가지고 탈출했는데 과연 어떻게 한 것일까? 바로 그 왕의 카페트를 직조할 수 있는 능력. 아제르바이잔 전설 속 카페트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카페트의 말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진짜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 다. 카페트의 바느질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 그 왕은 그를 납치한 상인들을 위해 카페트를 직조하여 나라에서 나라로 수출시켰는데, 사실 그는 그의 아내가 그가 짠 카페트 위에 무늬로 수놓아진 그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를 구조할 수 있도록 카페트를 제작한 것이었다. 카페트를 직접 만드는 문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아제르바이잔에 자리 잡아왔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뛰어난 손재주를 나타내는 것들 중에 카페트가 항상 1위. 카페트 제작, 가족 내의 구두로 또 실제 연습을 통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여성, 봄, 여름, 가을의 염색약과 물레, 염색실을 뭉. 남성, 봄과 가을의 양의 털을 깎음. 옛날에는 모든 여자아이들이 카페트를 직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카페트는 그녀들의 혼수가 되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새로운 카페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축복할 잔치와 같은 행사. 카페트의 완성, 가정에 더 큰 축복을 의미. 카페트의 무늬와 색은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더 특별하다. 아제르바이잔 안에는 대표적으로 7개의 도시, 바쿠, 쉬르반, 구바, 타브리즈, 카라바, 젠화, 카자크에서 카페트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페트는 단지 바닥에 까는 발판일 수도 있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바닥뿐 아니라 내벽의 인테리어, 소파, 의자 등 거의 모든 가구의 대부분을 카페트로 장식해왔다. 위에 나온 카페트를 향한 애정을 증명하듯 단 한 가지가 아니라 크게 아제르바이잔의 카페트는 무려 4종류로 구분되는데 쿠바, 쉬르반, 간자카자크, 바쿠, 그리고 카라바크. 카페트를 향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사랑은 주택이나 아파트 벽을 치장하는 현지의 문화를 더 국대화시켰다. 소, 왁. 이와 같은 문화적 특성이 한국산 실크 벽지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졌고 고가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시장 내 경쟁력 N 사업성 업 꿀팁 탑 3 고가 시장용 상품 개발. 한국산 벽지는 좋은 디자인과 품질 고가 꾸준한 수요. 현지 수요 파악이 관건. 3에서 4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실크 벽지. 유럽 국가들의 벽지를 뛰어넘어 고가 시장 확대 가능성 신규 바이어를 위한 카탈로그 무료 제공. 벽지 카탈로그의 경우 샘플이 포함. 보통 한국 업체인 경우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종종 거래 협상이 지지부진한 경우 발생. 신규 시장 개척인 업체의 경우 카탈로그를 무료 제공. How about 러시아, 터키 등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을 통한 우회 수출. 러시아 자유무역 협정 체결. 터키 2018년 관세율 제로에 근접하는 무역 협정 체결. 예상 러시아, 터키의 반제품을 공급해 원산지 변경 후 아제르바이잔으로 재수출하는 것도 시장 진출에 도움. 이렇듯 아제르바이잔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신벽지 개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시설 설비.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연다면 운송비용 절감. 아제르바이잔의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경제 분야 공보관, 러슬란, 압둘라예고와의 인터뷰. 아제르바이잔의 외교부 절차상의 사정으로 인터뷰 영상과 녹취를 싣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은 차이가 많은 두 나라지만 그만큼 공통점도 굉장히 많다.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고 가족에 큰 가치를 두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것을 중시하는 게 매우 유사하다. 한국에 오고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흥미롭게 주목했던 점은 바로 임산부석과 노약자석이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혔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따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어디에서든 당신이 남성이고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성이 가까이 왔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But it's like it's so great to have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여성을 깊이 존중해왔다. 무슬림 나라들 중에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나라다. 이렇듯 여성이란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세기에 지어진 메이든 타워. 메이든 타워는 처음부터 전쟁 등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의 명령으로 모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해상에 세워졌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메이든타워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자. 언제 지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건축물에 대한 진실은 과연? 메이든타워에 관한 가설리. 가설리. 바쿠의 옛날 도시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벽이 지어졌을 당시에 도시를 보호할 목적으로 함께 건설되었을 것이다. 근거 1. 왕가와 그의 수행원들이 위험 상황에 장시간 그들을 보호가 위한 곳으로 추정. 근거 2. 셔반시아 궁전으로 통하는 비밀 지하 통로. 근거 3. 12세기 이전에 이 건축물에 대한 기록 X 도시의 벽이 생겼을 때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정. 근거 4. 사원, 천문대, 등대 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구조의 X. 가설 2. 아제르바이잔은 예로부터 조로아스터교 사상을 기반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었을 것이다. 조로아스터교란 배화교, 즉 불을 숭배하는 종교. 근거 1. 아제르바이잔 대표적인 상징은 부터라고 불리는 무늬. 부터, 눈물 숫자 6과 9와 흡사봇 볼렌빛 상징. 하필 6, 5억 9. 숫자 6과 9는 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숫자. 하늘에서 이 건축물을 내려다보면 부터의 모양. 근거 2. 하늘에서 보면 이프 도시 전체 문, 된 메이든타워 열쇠 구멍 모양. 메이든타워의 슬픈 전설 3. 1. 한왕이 자신의 아름다운 딸에게 반해 결혼하고자 했지만 딸은 이를 혐오스러워했고 결혼식을 늦추기 위해 그녀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컨티뉴드. 가장 큰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메이든타워가 완공된 이후 그녀는 맨 꼭대기에서 경치에 감탄하며 카스피해에 자신의 몸을 던졌다. 2. 한왕이 전쟁을 치르고 성으로 돌아와 왕비가 남자가 아닌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사살하라 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유모가 그 여아의 탈출을 도왔고 17년 뒤에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 약혼까지 하게 되었다. 컨티뉴드. 그러나 왕의 눈에 들어 왕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성에서 그녀를 빼앗아 오려고 했고 그의 격분한 약혼남이 왕을 죽이고 그 성으로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지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은 그녀는 그 발자국이 왕의 것이라 생각하여 성의 꼭대기에서 투신했다. 3. 한 공주가 왕족이 아닌 남자와 사랑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여 이 남성은 전장으로 떠났고 아제르바이잔에 있던 모든 여성들과 노약자, 아이들이 메이든타워로 대피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컨티뉴드. 전쟁은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결국 그 남성은 전사하여 성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주는 큰 슬픔에 잠겨 그녀의 사랑을 애도하며 성의 꼭대기에서 그녀의 몸을 바다로 던졌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대체 왕자님은 언제쯤 오시는 거야?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성한 사람들 다 대피시켜놓고 자기는 안 오시나? 언제쯤 돌아오실까? 너무 외롭다. 공주님. 깜짝이야.
할 말 있어? 드릴 말씀이. 응, 얘뭐 말해봐.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왕자님이 싸우시다가 전장에서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뭐? 거짓말이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여기 사람들이 다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막상 떠나려니까 아쉽네. 그래도 왕자님 없는 삶 살아서 뭐해? 항상 여자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곁으로 갈게요. 또 다른 예로는 푸데아프 라라나노프라는 조각가가 아제르바이잔 여성 해방에 깊게 감명을 받아 1960년에 제작된 스타츄 오브 에이 리버레이티드 우먼, 이 자유의 여성상은 현재 바크 공동광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징 중 하나인 베일을 벗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일을 벗는 행위는 아제르바이잔 여성들의 사회적으로 차단되어 있던 과거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현재로의 변화를 상징한다. 마지막에는 바로 아제르바이잔의 전통춤 레즈긴커 레즈긴카. 이 춤은 단순히 즐기고 흥겨울 때 추는 행위가 아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레즈긴카는 그 춤을 추는 사람의 용기와 영혼을 담고 있다. 레즈긴카는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호감을 표출할 때 사용되는 구애의 행동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출 때는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남성은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에게 손을 닿지 않지만 격한 동작을 연출한다. 레즈긴카는 대부분 남성들이 추는 춤이지만 여성과 함께 출 때는 남성은 깔끔하고 날카로운 동작으로, 여성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다. 단, 남성들은 이 춤을 그의 힘과 용기를 나타내기 위한 의미로 출 수 있지만 여성은 파트너 남성이 없이는 출 수가 없다. 직접 한번 춰보았다. 함께 춘 왕자님은 청년들의 워너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캐릭터즌입니다. Only be here for you. Simple name, trying to make my way. If you need to be saved, look into the sky, 'cause I can't fly like that. See, all I got is my heart. All I got is my promise. If all you need is my love, I think that we can make that work. I can't be a hero boy. I can only be here for you. I can't be a hero boy. I can only be here for.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엔 필요한 노력은,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위치하며 아시아 나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서 나온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은 많이 닮아 있다. 외교 정책 면에서도 국익 면에서도 화합할 수 있는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화합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두 나라의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를 정말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완벽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안보, 분열, 보안 문제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두 정부가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화합하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날씨 너무 덥네요. 목 너무 마른데. 저기 문이다. 뭐지?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 지나가는 행인인데 여기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서요. 근데 근처에 무슨 화산이라는 데서 너무 더워가지고요. 목도 너무 마르고. 정말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 저희 동네에 화산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에? 화산이요? 잠시만 여기 기다리세요. 제가 마실 것 좀 내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경하고 계셨어요? 네. 여기 집이 정말 멋있네요. 아직 마실 거 준비 중이어서 여기에 손 좀 씻으세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아니, 제가 물론 결례를 범하긴 했지만 꾸정물을 주시다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 그 꾸정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지친 당신의 그 피부. 오이만 궁금한 미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바르면 점점 매끈한 그 오일 그 필. 그건 저희가 이렇게 맨들맨들한 피부를 가지게 될 수 있는 비결이랄까요? 한번 거기에 손 씻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진짜 손을 씻어봐라. 피부 엄청 좋아 보이시긴 하던데. 제가 금방 마실 거 이제 준비 다 된 것 같으니까 가져올게요. 여기요. 많이 마르셨죠?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뜨거! 아니 제가 싫으시면 말을 하세요. 저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거 저희 집에서 제일 귀한 차예요. 저희가 원래 사시사철 뜨거운 것만 마셔서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차이 호! 마시는 건 매일매일 핫차이. 모두 다 take a sip, 모두 다 take a sip. 우린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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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핫티. 감사합니다.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경제 분야 공보관, 러슬란, 압둘라예그와의 인터뷰 -2. 아제르바이잔의 외교부 절차상의 사정으로 인터뷰 영상과 녹취를 찍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원유와 가스 산업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아제르바이잔은 알려져 있다시피 석유가 나오는 나라다. 세계 최초의 석유 채굴 플랫폼이 바로 수도 바쿠 근처 카스피 해상에 위치한 네프트 데슬라리이다.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는 기름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다양한 용도로서 사용되는데 그중 매우 특별한 기름이 있다. 바로 나프탈렌. 나프탈렌은 나프탈론 지역에서 발견된 기름으로 건강과 미용의 목적으로 쓰인다. 온유 목욕법은 무려 6세기 무렵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 목욕법으로 약 40도의 나프탈렌 오일로 목욕을 하면서 골다공증 예방과 피부 미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진실일까? 그 원리는
이처럼 국가적으로 석유와 가스, 즉 중공업이 매우 발달해 있고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이 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다. 석유와 가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산업 더각화를 위해 많은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원유 사업, 그러니까 기름 사업에 대해서 되게 강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근데 100년 전에 세계에 그 수출돼 있는 그 석유의 반 정도, 50% 정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출돼 있었고, 이런 석유 사업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줬나요? 일단 아제르바이잔은 거의 지금 그 이익은 나라에서 사실 먹고 사는 거는 다 석유 돈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있긴 한데, 근데 우리는 큰 대량으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다 석유 쪽이니까, 우리는 뭐 나라를 얼마나 뭐 마크를 새로운 두바이로 만들든 뭐 어떻게 해든 결국은 다 석유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교육적으로도 뭐 사실 외국에 아제르바이잔 젊은 사람들을 보내고 뭐 교육을 주는데, 그것도 다 그 석유 돈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 생활 다 석유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도 굉장히 풍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어떠냐면 그 아제르바이잔에 거의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거는 이 아까 석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석유 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는 다른 업적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바로 가스죠. 왜 그러냐면 이 석유 업적에서 사람들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고급 엔지니어들은 그 가스 쪽으로 사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그냥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계속 이쪽만 개발을 해봤으니까, 그 가스 쪽에서도 그 석유에서도 가스 사실은 그 뭐라고 해요? 네, 전이 나오니까 사실은 결국은 그 가스를 하면 그 새로운 사업이 생길까 하고 이쪽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 쪽으로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조금씩 이제 넘어오면서 이 아제르바이잔 국가에 대한 그 이득이 엄청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고 나서는 또 그 석유를 통해서 했던 원래 좋은 일들, 이 건설, 그 수도에서 특히 건설 사업이든 또 그 카스피해 안에 있는 그 도시 있는데, 그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 곳까지 투자를 그쪽에서 받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산업과 또 천연가스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발달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과 협력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지, 또 청년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협력이 되면 당연히 진짜 큰 사업들이 이룰 수 있는데, 근데 그 큰 사업들이 이루면 당연히 거기 임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일하는 사람은 일단 대화가 돼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한국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운영을 하실 분들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그 석유든 가스든 사업이 그 역사가 길긴 긴데, 이 기술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대단한 기술들을 그쪽에다가 어플라이를 할 때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의 시설들을 이쪽에다가 갖다 주는 것도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현지인들도 쓰겠지만, 이 한국에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그 천연가스의 우수성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나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석유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 한국의 그 리파이너리 사업을 아제르바이잔에다가 소개를 하고 그쪽에서 리파이너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어떠냐면 지금은
한국은 사실은 그 리파이너를 이란이랑 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랑 하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쪽에서도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국은 그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나가면 그러면 아제르바이잔도 엄청 큰 이득을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 사업에 대해서 또는 천연 자원에 대해서 한국 한국 젊은 청년들이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국도 지금 사실은 그쪽 일단 나라의 자원이 없어도 나라의 기술이 있으니까 그쪽 사업을 잘 알아야 그 기술을 그쪽에다가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국 와서 지금 기술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똑같이 한국 사람들도 그쪽에다가 기술을 납품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 안에서 일을 해야 그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을 다 알아야 그쪽을 맞게끔 기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쪽 일단 분야에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자, 이제 화장을 해봅시다. 스킨, 로션, 에센스 바르고 또 바르고 수분크림도 바르고 쿠션을 발라주면 된장, 짱못. 흡수가 잘 안 됐나? 다시 달걀 귀신? 이럴 땐 이걸로 팩하세요. 아제르바이잔 나프탈렌 오일. 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순수 100% 원유. 응 아니야 그거 마시는 거 아니야. 순수 100% 원유의 나프탈렌 오일. 각질 제거, 피부 미용,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발림성, 그리고 그 어떤 기름보다 피부에 좋아요. 이 기름보다 그리고 이 기름보다 안돼 참기름! 뼈와 피부에 좋은 나프탈렌 오일. 다시 쿠션을 팡팡 두드려주면 어머 안 뜬다. 화장 너무 잘 먹었다. 나프탈렌으로 피부가 매끈해졌다면 메이크업 해보세요. 오늘은 핑크한 메이크업을 해봤어. 좀 이따 썸남이랑 데이트 가야 되거든. 좀 핑크하니? 그러게 썸남이 설레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오일 샤워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핸드 오일, 샤워 오일. 핸드? 아니 샤워 오일. 샤워. 뼈와 피부에 좋은 나프탈렌 오일. 요즘 바쿠가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현대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어서 많이 유명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쿠의 역사와 이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바쿠는 사실 아제르바이잔의 두 번째 수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수도는 옛날에 그 타브리즈라는 도시였는데 현재 이란 안에 있고 지금 수도는 바쿠인데 바쿠는 의미가 사실은 이 바람의 도시? 왜냐면 바람이 계속 부르니까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데 딱 상상을 하실 때는 두바이와 부산이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바이의 분위기를 잡아서 이 부산 사람 바다 옆에 있고 카스피해 옆에 있고 계속 바람이 부르고 그래서 날씨가 얼마나 더워도 사실 그렇게 덥게 안 느껴요. 근데 대신 문제점은 비가 오잖아요. 우산은 못 들어요. 비를 계속 바람 때문에 계속 비를 맞고 그래서 거의 사람들은 우산은 거의 안 쓰고 있고 또 이 바쿠의 참 모습은 엄청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이 만약에 뭐 50년 전 바쿠랑 지금은 엄청 크게 달라졌어요. 이거 어떠냐면 바쿠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는 그 옛날에는 블랙 시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검은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화이트 시트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흰색 도시라고 바꾸고 있는데 이 옛날에 블랙 시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석유 많이 나는 이 자원이 많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블랙시티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이제 화이트시티 살기 좋은 뭐 사람의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의미를 바꾸려고 해서 화이트시티라고 하고 그래서 엄청 건설들이 특히 한국 건설들도 엄청 아제르바이잔에 많이 들어가서 지금 바쿠에서 계속 그 건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3년, 4년 전에 바쿠에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이 새로운 타워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 이 쇼핑몰들 막 많이 생겼고 사람들의 사는 생활까지는 너무 달라졌어요. 이 옛날에는 우리가 막 바깥에 나와서 너라는 땅이 엄청 넓고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땅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대도시 되고 근데 대신 이 딱 한국이라고 서울이라고 생각할 때 한쪽에 뭐 북촌 한옥마을 있는데 그쪽은 안 건드리고 그냥 그대로 있고 한쪽은 완전 강남 생활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 뭐 만약 느낌을 그냥 그걸 느끼고 싶다면 무조건 그 이차르샤 뭐 도시 안에 도시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가시면 이제 그쪽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옛날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살았던 겐츠리키라는 지역을 가보시면 그쪽은 이제 완전 젊은 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젊은이들의 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이 이러한 발전을 이루게 된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제르바이잔이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는지. 아제르바이잔은 2011년까지는 세상에서 석유만 있으면 엄청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국민들이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는 석유만 있으면 그냥 잘 안 될 거다. 뭔가 좀 정책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왜냐면 석유 값이 떨어지고 국민들은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이것저것 찾았는데 그것 중에 딱 하나 나오는 거는 관광 사업을 좀 더 높일까 이 정도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할까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국가의 정책이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거는 제일 이쁘고 제일 뭔가 오기 편하는 도시부터 잡아서 그쪽에다가 제대로 좀 그 투자를 해볼까 하고 바쿠에다가 바로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다 바꿔버렸고 지금은 그래서 그 옛날 만약 뭐 5년 정부가 지금의 바쿠의 관광객들을 보면 숫자가 엄청 달라졌어요. 특히 아제르바이잔에 그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아마 80% 이상이 아랍 쪽. 왜냐면 그분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도시가 이뻐도 일단 우리가 새로운 두바이라고 뭐 슬로건을 만들어서 바쿠를 광고를 했는데 와서 궁금하니까. 네, 두바이 정도 개발됐는데 대신 여기 사는 자유가 있다. 왜냐면 자기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유를 못 받으니까 아제르바이잔 와서 거기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현재 정부적으로 그 이런 인프라 건축 사업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진보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게 이런 진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한국과 어떤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계속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실 새로운 뭐 큰 몰들, 뭐 쇼핑몰들 뭐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딱 한 뭐 업체가 들어와서 뭐 한국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딱 이 분야에서 뭐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큰 기업들 뭐 CJ 뭐 롯데 뭐 이런 기업들이 뭐 프랜차이즈를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랑 비슷하게 하는 업체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그런 기업들이 사실 한국에서 뭐 이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될지는 알고 있으니까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시설들은 다 있는데 이걸 운영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영화관은 아제르바이잔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명인데 인구가 1000만 명이 있는데 거기 영화관 한 6군데 있는데 그 6군데도 사실은 아제르바이잔어로 영화를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제르바이잔 사람 저도 들어가서 영화를 볼 때 저는 모국어로 애국심 많아서 무조건 모국어로 보고 싶던데 모국어로 안 나오면 당연히 안 봐죠. 그래서 이 요즘 이제 국내 영화들이 나오긴 한데 그것도 화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기술력이 높지 않아서. 네, 그래서 좀 더 그 한국에서 한국은 사실 영화적으로도 엄청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영화 사업 쪽에서도 제일 잘 나갔던 그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면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이 풍부한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그런 기술이든 사실은 그 지역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환경이든 한국보다 조금 더 잘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우리가 수입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근데 특히 석류의 제품들, 뭐 주스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뭐 한국에서도 사실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협력이 있어야 이제 그 사업을 뭐가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서로 마음은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일단 뭐가 좀 요청이 와야 한국 쪽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제르바이잔은 이 한국 사람들은 참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상대한테 항상 뭐 말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도 똑같아요. 서로 마음을 오픈 안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가 없어요. 이 크게 뭘 시작을 하려면 무조건 어디 쪽에서 한번 요청이 와야 돼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 미국에서 뭐 호주에서 뭐 브라질에서 오는데 사실은 한우를 받을 수 있다고요. 엄청 싼 가격으로. 아니면 뭐 석류를 생으로 미국은 우리한테 사고 사실은 한국에서 뭐 석류 주스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듣고 참 놀랐어요. 그러면 이러한 농업적인 면에서의 부수성이 대한민국과 북방경제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한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 먹었던 것들,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이런 것도 만약에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석류 종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개 아닐까요? 사실 엄청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요? 이 달콤한 거, 뭐 신거 그 맛이도 엄청 다 다르고 아니면 뭐 고기의 종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이 고기를 만지면서 이거는 몇 개월에 뭐 잘렸던 고기인지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고기를 잘라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맨날 먹는 고기예요. 우리는 냉동으로 고기를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요? 네, 그런 시대가 한국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협력이 잘 된다면. 아제르바이잔에서 바쿠와 티빌리시 그리고 카스를 이어주는 철도가 이제 발전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철도의 발전이 아제르바이잔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쿠 티빌리시 카스 철도가 생기고 나서는 일단 아제르바이잔 무역에 엄청 큰 영향을 드렸는데 특히 중국 쪽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들어오는 그 제품들은 엄청 가격이 완전
떨어지고, 왜 그러면 옛날에는 엄청 여러 나라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가격이 얼마나 제품 가격을 사도 사실 도착을 할 때 제품 가격이 얼마나 완전 올라갔는데 그 수요가 생기고 나서는 가격이 엄청 떨어졌고 왜 그러면 완전 원 다이렉션으로 올 수 있었고 근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그 한국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 철도가 가는 거는 사실 15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한국이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딱 시간인데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만약에 뭐 어떤 과일이든 제품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 뭐 지금 너무 인건비는 사실은 평균인데 이 나가는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이제 떨어지려면 뭐 아제르바이잔, 터키, 뭐 이란 그쪽 지역에 사실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철도가 있고 뭐 10월밖에 안 걸리잖아요. 한국까지 도착하는 거는. 그러면 모든 걸 사실은 이 냉장 상태에서 그 수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엄청 멀리대에서 비싼 가격으로 받기보다는 완전 상 가격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입을 하는 거 어떨까 싶네요. 또 뭐 한국 자신 제품들도 15일 안에는 그냥 도착할 만하면 그러면 완전 이 쇼핑몰들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도 그냥 온라인 쇼핑몰도 그냥 아제르바이잔 도착까지 그냥 뭐 제공을 해준다면 어떨까 싶네요. 완전 가격도 완전 떨어지고 뭐 우리는 중국에서 사는데 뭐 만약에 알리바바에서 산다기보다는 차라리 뭐 지마켓에서 사는 거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쿠팡에서 사면 어떨까요? 아제르바이잔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한 굉장히 발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발전된 점이 어떻게 한국과 경제 협력을 이루었을 때 이점이 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사실 이 사업도 엄청 잘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한국이랑 일단 이 아제르바이잔의 정부의 입장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오픈되어 있으면 사실은 엄청 한국이랑 큰 그 사업을 이룰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 사실은 기술을 한국은 완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위치적으로 봐도 사실은 이 로케이션도 좁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좁고 그러면 이 한국 기술을 쓰고 그쪽에서 뭘 만들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가 좀 시작을 조그맣게라도 시작이 되면 엄청 큰 협력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몇 개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그렇게 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씀해 주셨던 건설이랑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젊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도전이라던가 기회가 어떤 게 생길까요? 엄청 큰 기회죠, 사실은. 제가 봐도 막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기회가 생겨서 제가 사실 여러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한국을 선택했냐면 여기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을 계속 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떴어요. 이제 한국이나 발달했던 나라고. 근데 아제르바이잔 지금 발달하고 있는 나라고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조금이라도 관계가 이제 조금 더 깊어지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기술자로 특히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기술자라고 다들 믿어요. 기술자나 가수예요, 가수. 가수. 네, 이 한사모도 엄청 커졌어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뭐 사람들 엄청 많이 특히 10대, 20대 사람들 엄청 모이고 막 한국 뭐 노래 부르고 막 행사를 만들고 막 한국 드라마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경제 분야 공보관, 러슬란, 압둘라예그와의 인터뷰 -3. 아제르바이잔의 외교부 절차상의 사정으로 인터뷰 영상과 녹취를 찍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의 협력 시 진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농업 분야에서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은 양질의 땅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식물들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하다. 대부분의 작물들이 모두 유기농으로 화학약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길러지며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위해 개발될 토지들이 풍부하고 많은 작물들을 한 번에 기를 수 있다. 질 좋은 작물들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공급할 수 있어 농업 분야의 경제적 협력에 성공이 매우 유망하다. 그 예로 세계에는 총 11개의 각기 다른 기후 지역이 존재하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이 11개 중 무려 9개를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산, 바다, 그리고 사막까지 북극과 북극의 기후를 제외한 모든 기후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9개의 기후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과 동물들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 사업은 바로 인적 자원. 아제르바이잔은 과학적인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를 개발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과 회사들이 이와 같은 인재들을 이끌어준다면 많은 사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철도 산업 발전이 아제르바이잔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을 열었나?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 수출과 경제 전략의 다각화를 위해 철도 산업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러시아를 우회하는 많은 철도 인프라를 구축과 구축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카스피해의 아제르바이잔 가스전에서 조지아, 터키, 그리스, 알바니아, 이탈리아까지 연결, 타넷. 카스피해에 매장된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를 그리스, 알바니아, 아드리아해,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프로젝트 텍. 2017년 개통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운송 프로젝트인 바쿠 티빌리시 카루스철로 846km 길이의 이 철로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터키를 전략적으로 연결하며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BTK 철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극동의 화물을 지중해와 유럽에 더 짧고 빨라진 약 14에서 18일밖에 걸리지 않는 내륙 노선으로 환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생겼다. 이 BTK를 이용하면 한국에서 유럽까지 약 12일 정도까지 밖에는 걸리지 않는다. 아제르바이잔은 바쿠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바쿠의 항구와 그곳에 위치한 나르고 공원은 무관세 구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아제르바이잔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전이 한국과 경제 협력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아직 아제르바이잔은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석유 산업 위주의 경제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업의 다양화를 확대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그 중 하나다. 그러나 조석에너지, 생물에너지 등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아직 개발하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를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아제르바이잔의 창업 또는 취업 환경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창업과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것은 배우는 중이고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제르바이잔 시장은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창업과 스타트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아산 서비스. 아제르바이잔에는 아산 서비스라는 논스톱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창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나 관리들이 이루어져 스타트업을 여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취업의 경우 정부에 보내야 하는 서류 처리 같은 것은 아제르바이잔 회사가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은 대한민국 창업가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다.
혹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북방경제협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네. 처음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북방경제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참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냐면 이 어떻게든 지금 사실 유럽 쪽에서는 계속 뭘 하고 있는데 이 따로 이 CIS 국가들이랑 뭘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세 번째 국가가 이거를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한국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어느 나라의 입장에서 봐도 그 평화를 계속 그 어느 나라랑이든 그냥 평화를 그 받고 그냥 살려고 하고 사실 요즘 이 통일도 할 예정이란 좀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통일이 될 거라고 믿기는 한데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 사실 이 프로젝트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럼 나인브릿지라는 정책의 그 9개 분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전망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9개는 그 사업은 다 잘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거는 그 4차 산업 쪽에서 이 암호화폐 쪽에 제가 사실 관심이 좀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이 보안적으로 특히 모든 이 사업들이 잘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세계 중으로 이거 사실은 지금 그 세 국가들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 가든 보안이 이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암호화폐 쪽이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제가 IT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관심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그쪽에서 아마 좀 붐 생길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이 협력을 이루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은 건설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에너지 지금 파트너들은 사실 필요한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수출 나라인데 근데 그래도 협력을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기술적으로 이 자원이 얼마나 많아도 우리는 사실 자원이 있고 한국에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합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가 좀 크게는 뭐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이 경제적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적 차원이나 아니면 시민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협력이 일단 좀 거지려면 이 관계가 좀 깊어지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정부에서 서로 좀 더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뭐 한국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알리려고 뭐 TV에 사실 영향이 엄청 큰데 이 TV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좀 많이 알리고 또 아제르바이잔 쪽에서도 사실은 한국은 지금 충분히 알려지고 있긴 한데 이미지를 좀 더 이 브랜딩 해야 되나요? 이 만약에 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뭐 인건비가 너무 세지 않아요. 대신 제품들은 뭐 유럽의 최고의 브랜드들을 쓰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쓰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엄청 비싼 유럽 브랜드보다는 차라리 한국의 가격이 사지만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의 브랜드를 쓰면 어떨까 이거를 이제 아제르바이잔 시장에다가 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국 쪽에서 노력을 하면 안 되고 아제르바이잔 쪽에서도 그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또 서로의 도움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국민들은 사실은 이 지금 뭐 아제르바이잔에서 만약에 한사모가 생겼는데 한사모를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좀 더 그쪽 그 한사모를 사실은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용이라는 말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을 좀 더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한국 문화를 아제르바이잔에 많이 알릴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시면 완전 비슷한 문화점들이 많은데 그걸 잘 써서 뭐가 좀 좋은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진짜 엄청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두 나라가 이제 친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한국의 기술이 있고 아제르바이잔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합치면 완전 완벽한 모습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나라를 친해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어차피 무조건 다 협력들은 다 생길 거고, 즉 한 명씩 국민들도 도움을 필요하고 정부도 당연히 도움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한국에서 되게 아제르바이잔 홍보에 되게 힘쓰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제르바이잔을 홍보하시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 사실 여기도 이 자리도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 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당연히 한국을 많이 알리고 계시죠. 이 나라를 어차피 해외에서 얼마나 많이 알아도 그래도 항상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미지 알리는 거 있잖아요. 한국을 알고 있는데 한국의 이런 모습을 모르시니까 이것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잡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어요. 뭐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하고 뭐 음식도 소개하고 문화도 소개하고 사실 뭐 모임도 가서 아제르바이잔 소개하고 그러는데 방송에도 나오죠.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해드려야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듣는 건 까먹을 수 있는데 먹는 걸 까먹지 않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 식당 운영하셨었다고. 예,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다른 분한테 넘겼는데 아쉽지만 지금 없어졌긴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다시 무조건 꼭 이제 목표 중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중에 하나는 식당을 다시 만들어서 이 최고의 아제르바이잔 음식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 꼭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제르바이잔의 우수한 산업 분야들과 한국이 협력을 이루고 또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대한민국 청년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끼칠지, 또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이 왜 더 관심을 이곳에 쏟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엄청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 언어 및 문화 교류는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은 그 청소년들한테, 젊은 시대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이제 이 한국에 만약에 있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없는 걸 바로 그냥 알 수 있고,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문화에서는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만약에 뭐 석유에 뭐 리파이너리를 하잖아요. 그 중에 뭐가 나오는 제품들은 우리가 사실 몰라요. 만약에 한국은 사우디에서 뭐 석유를 사서 석유를 깨끗하게 만들고 사실 석유를 다시 돌려 발고 또 여러 가지 제품 나오는 그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 오일 쪽에서만, 그 석유 쪽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든 무조건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아제르바이잔에서 뭐 할까요? 뭐 아까 뭐 석유 이야기를 했는데 석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맛이 다 다르고, 새로운 석유의 맛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사업이든 뭐 어떤 문화적인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당연하게 받는다 한국에서 모르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걸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뭐 스타트업에 완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언어와 문화 교류는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은 멀리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도 완전 비슷한 점들이 엄청 많고, 이
서로 필요한 점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 딱히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배우실 때 뭐 제일 먼저 듣는 정보들도 사실은 한국에 없는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고, 또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제일 먼저 들었던 뭐 한국의 유명한 점들 딱 들으면 아제르바이잔에서 필요하고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 엄청 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협력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을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할 말씀 해주시죠.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책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한국에 좋은 점이 많은데, 근데 그걸 당연하게 보셔서 아마 한국의 좋은 점을 모르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육이 너무 어렵다?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으면서 그거 쓸모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한국을 사실은 좀 더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 사람들 애국심 많다고 들었는데 애국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제르바이잔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을지 청년들이. 아제르바이잔 가서 그냥 스타트업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뭐 딱 앱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앱을 너무 많이 다운을 받아서 지금 휴대폰에 용량이 완전 다 찼는데 이런 다 한국 앱이에요. 근데 아제르바이잔 갈 때는 쓰는 앱은 한 5개,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앱들이든 뭐 IT 산업의 모든 걸 한국에서 당연하게 보는 것들을 그쪽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정말 오늘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경제 분야 공보관, 러슬란, 압둘라예고와의 인터뷰.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는 점은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의 스위스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다양성인데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교와 믿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우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한국 청년들에게 미칠 영향과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젊습니다. 젊은 이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그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 이 두 나라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가족들의 지지. 이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젊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창업,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질 좋은 작물들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공급할 수 있어 농업 분야의 경제적 협력에 성공이 매우 유망하다. 젊은 창업가들이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시설을 세우는 사업이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탄을 제안하는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협력 정책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나라들 모두가 서로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들의 외교 정책과 호환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협력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협력을 확대시킨다면 효과 또한 극대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무려 약 5억 달러를 한국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협력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투자를 의미한다. 이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으로 와서 아제르바이잔 내의 해외 투자자들 형성하게 된다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이 경제적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경제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매우 많다.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고 욕을 하는 등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문화적인 면을 이해하는 점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북방 경제 협력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줄 기회와 도전은 이미 아제르바이잔은 대한민국과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고 있다.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젊은 청년들은 창업과 취업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 대부분 젊은 공학자들이 가보는데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항상 좋은 추억을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른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도 꼭 취업과 교육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제르바이잔 음식을 체험해보고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으면 한다. 이는 두 나라에게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은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단순히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특권과 투자의 기회 또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앞서 말했던 바쿠의 항만은 무려 향후 25년간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산업지역에서는 세금이 7년간 면제된다. 대한민국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협력도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한마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모든 것은 건강한 몸과 정신,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제르바이잔으로 초대하고 싶다.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탐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100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항상 협력과 친선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끝으로 니아트 씨가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호구. 저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목표는 아제르바이잔을 끝까지 알려주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제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그걸 설명하기 필요 없을 정도 아제르바이잔을 알고 싶고 이거는 제 목표고 꿈은 엄청 큽니다. 사실 크다고 크니까 완전 사람들은 들으면 웃기긴 한데 어떤 걸까요? 엄청 커요. 엄청 큰 게 어떤 거예요? 저 블로그에서 읽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네, 보면서.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웃겨요. 정말로 안 웃겨요. 근데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니까 근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시민권 안 나오나? 시민권은 나올 거예요. 아마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나올 건데 네. 제가 못해도 제가 키우는 애들이 되게끔 제가 그 정도 교육을 잘 주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딱! 그래야 편집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니아트 씨의 꿈은 뭔가요? 저희 집 가야 돼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아이 니아트 씨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 목표는 거의 일주일마다 하루마다 다 바뀌긴 한데 그러니까 매번 목표를 이루면 이제 다음 목표를 잡고 그러는데 제 꿈은 궁극적인 목표. 네, 제 이 꿈이라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인생에 못 잡을 정도 되는 거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꿈은 대통령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리고 뭐 목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목표는 여러 가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아시다시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72일 전에도 아빠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제가 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거는 법적으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제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못해도 제 밑에 애기들이 무조건 이 내년 2월 6일에 태어날 애기가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정도 지원. 노력을 제가 지원을 무조건 해드릴 겁니다.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정도 지원. 노력을 제가 지원을 무조건 해드릴 겁니다.